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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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 여야의 끝장 대치로 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제 야당이 결국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렸고 오늘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 장관은 결단하라는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이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의 이런 강공 전략 향후 민주당의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민주당은 그 여당을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외교 관련해서는 전 두 갈래로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원래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성과를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인플레 감축법이 논의될 때부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거 자체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묶음이 한묶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비속어 관련한 것입니다. 사실 그냥 가볍게 사과하고 지나갔어도 별 문제 없었을 일인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딱 일주일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더 이 문제를 이어가게 만들었죠. 대통령이 와서 일단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한 140여 개의 언론이 그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사실과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협한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모두 부적절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외교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리고 가결시킨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적절한 대응을 한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비판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은 맞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박진 장관 해임안 같은 것은 이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어떤 외교 라인의 장관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런 사담이 밖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나온 내용인데 그럼 거꾸로 여쭤봐서 이제 만약 박진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장관이셨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가 번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사실 외교 라인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런 언사를 하셨을 때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됐으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달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이제 조언을 들어야 될 정무 라인과 홍보 라인의 문제인데 어째서 외교 라인에 있는 분을 지금 해임 건의안까지 내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건이 외교와 관련된 상황에서 터졌다는 것만으로 이때다 싶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측에서 어떤 국정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하는 비판이라면 정확한 책임 소재를 좀 이렇게 정하시고 공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꼭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라인, 그 외교 라인을 문책성으로 인사를 교체한다거나 하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문제가 있었다고 온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사과의 말도 유감의 말도 그리고 책임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임 건의를 한 것이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니까 이 역시도 전혀 이제 어떤 소통의 물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여야가 더 경색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네, 또 하실 말씀 그러니까 저 있으신가요?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것이 않습니까? 어떤 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반발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말실수잖아요. 이게 어떤 외교적인 사안이 뭔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옆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했던 사담이 밝혀짐으로써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이 어떤 외교 라인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외교부 장관을
지금 경질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 부분에서 저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홍보 쪽 라인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15시간 이후에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대통령실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 김은희 아닙니까? 홍보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제가 이제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엔 제 입장은 좀 홍보실이라고 어렵지만 말씀하시니까. 네. 이런 외교 라인이나 안보 라인까지 지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것은 너무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가 비판받는 상황으로 가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도 물론 순방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 박진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사실은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혀 그런 조치를 못했어요. 제대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도 그때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게 되면 한국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다. 근데 그것을 듣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원 의장과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보도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 박진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해임 건의를 한 것입니다. 네. 비속어 논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 순방에서의 총체적인 외교 전략까지도 이제 책임 부분을 물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당 또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쏟았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행위다,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 완박이다 이렇게 맹공을 했고요. 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얘기에 좀 이어서 계속 이제 같은 네. 주제인데 네.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이런 인플레 감축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뭐 에너지 위기나 이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지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어떤 장관 해임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인사에 잘하고 못하고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단순 비판이 아니라 어떤 국회에서 해임안까지 결의하는 것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외교부가 이런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비판을 한다면 저희도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무위원을 지금 해임해야 된다고까지 올라오는 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조치를 해서 그 조항을 빼거나 더하거나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이 노력했는데 못할 수도 있죠. 미국 의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면 엄청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전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김두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 해임 건의안을 받아서 결국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김두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 미군 기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한나라당이 당시에 이제 보수 쪽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시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따라서 이제 해임 건의할 상황인지 아닌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것 자체를 정치 공세라고 하기에는 외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요구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 건 더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당시 공교롭게도 박진현 그 외교부 장관이 당시에는 한나라당 또 대변인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는 거 헌법 유린이다. 이 말을 지금 현 외교부 장관이 그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이런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라인이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지금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큰 이슈가 걸린 만큼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뭐 해외에선 어떠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어떤 일본의 사례나 이런 부분 또한 자국에서는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안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차후에 밝혀져서 어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루지 못한 이후에 책임을 묻는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너희가 미리 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으로 해임까지 돼야 된다.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네네.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 사무까지 된 거고 그것이 집행되는 시점이 지금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은 뭘 이렇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뭘 했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뭘 했으면 뭘 했다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근데 뭘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을 개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나 노력을 한 게 없으니까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해임 건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했다라는 이제 속보를 이 코너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게 뭐 의외다, 뭐 놀랍다, 뭐 이런 속보는 아닙니다. 이미 예고가 됐었고 이렇게 이제 불수용할 거. 이런 입장이 많이 이제 예측이 됐었던 상황인데 비속어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제 입장이고요. 대통령실도 가짜 뉴스라면서 이제 강공 모드 이제 일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그 주간 리서치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살펴봤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긍정 24%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그 여론이 처음으로 70%를 넘게 나온 그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 과연 괜찮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뭐 여론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 지금 좀 저는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엄청 큰 문제였다기보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는 지지율이 9%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진보 진영의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아니라 20대 전체에서 어쨌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우기는 식의 어떤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는 언론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는 내용을 본 것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타겟화하고 있고 사실 같은 자막을 넣은 기사는 140여 곳에서나 이제 기사 작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독 MBC만 공격하고 있는데 여튼 저는 좀 이 내용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언론을 탄압하는 쪽으로 가서 더 부적절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또한 지금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을 대통령실이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어떤 해프닝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어떤 대통령실에서 적절치 못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저도 이슈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이제 김대규 비서실장님께서 뭐 대통령께 직접 물어봤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근데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하신 거와는 또 좀 다르게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통령 측에서의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어떤 표현들이 내용들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선에 나와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저희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도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홍보수석과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에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박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본회의 가결된 이후에 박진 장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외교 참사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지만 야당의 질책은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외교 실책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걸까요? 질책을 경청하겠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앞서 같은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 있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것이 과연 정말 해임까지 돼야 될 사안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국무위원들의 메시지가 늘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국무위원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진실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 정연하지 않은 대답들이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뭔가 비속어가 돈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서 일단 보도 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처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건 사적인 발언이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XX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였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 XX들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만약에 최초의 어떤 진실이 있었다고 하면 일관되게 그걸로 설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저는 약간의 유감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부 총질 문자가 났을 때 물론 그것도 사적 대화였죠. 근데 그것이 어쨌든 공개된 이상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어쨌든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간단하게 유추를 좀 해볼 게 있는 게요. 박 장관이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힐 수 없다고 하시니까 뭐 네. 저 또한 뭐 제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위치도 그럼요. 아니고요. 네. 그렇죠. 뭐 유추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적으로 어느 게 맞는가. 지금 저희가 이것을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홍보 라인에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만약 일관되지 않게 내려온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가면 저희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관되게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그분들 업무인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홍보 라인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기자. 라고 하는 건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어느 정도의 오더가 있었겠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핵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검사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지금 전혀 못 지니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속어 논란의 이제 파장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또한 이제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MBC를 이제 뭐 항의 방문도 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원 유착 프레임도 내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대응을 두고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어떤 것인지 잠깐 뭐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당의 노림수 과연 이렇게 강공 모드로 가는 이유가 어떤 건지 왜 그런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 의원. 일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자유였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근데 언론의 자유를 지금 정면으로 탄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지금 고발을 했죠. 여당을 통해서 고발을 했는데 뭐가 수사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어떤 진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최초로 그것을 이제 어디가 유포한 그 사람을 찾아낸다 한들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언론이 공동 취재단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어딘가에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MBC가 먼저 보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MBC라고 하는 공간은 노조원들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다. 그리고 거기가 민주당이랑 연결돼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방송사든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세우는 순간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 가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건 저는 되려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은 어떤 역풍으로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당의 이제 이런 강공 모드의 그 속내는 MBC 민영화를 위한 길들이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야기를 좀 해서, 물론 이제 언론이 뭐 어떤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앞뒤 맥락을 내보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진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이것이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였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MBC나 최초에 이걸 확인한 측에서 그냥 자기들이 듣기에 그래 들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게 너무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다만 이제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건하고는 별개로 민영화를 좀 찬성을 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게 공영방송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인사권을 정부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기존의 인사들이 이제 뭐 교체가 되면서 무슨 뭐 언론 길들이기다, 무슨 뭐 언론 정화다, 매번 사실 똑같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개의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오히려 공영방송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는 사실 좀 독재 잔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이럴 때 이제 언론들을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영화가 되는 것이 이런 정치 색깔 논란, 뭐 어떤 어디에 특정 정당에 친하다 안 하다 이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여야 대치 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